금년처럼 이렇게 일조 시간이 부족한 해에는 1차 적과 마무리 해놓고 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바쁜 철이죠. 이제 1차 적과 한참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우리 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어때요? 눈 오고 막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많은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과원은 보면은 냉해 피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촬영하기 전에 뭐 잠깐 둘러봤는데 냉해 피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실률도 뭐 필요한 자리에 잘 착과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 봄철 개화기부터 개화기 이후 지금까지 날씨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뭐 4월, 5월 기상 여건을 보면 뭐 평균 기온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저 기온은 뭐 5월 같은 경우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2점 몇 도 정도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 기온도 약 3도 정도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사장님이 느끼시기에 금년에 지금 봄에 네. 비가 어때요? 비가 조금 잦았던 거. 비가 좀 잦았죠. 그러면은 5월에 비가 며칠 정도 내렸을까요?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4, 5일 정도 내렸어요. 4, 5일이요? 네, 그 정도 내렸고. 4, 5일. 금년에 5월 1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 최고 기온은 약 3도 정도 낮았고요. 그래서 금년 지금 개화 이후에 기상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제 다른 과원들 또 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지금 과일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과원은 지금 뭐 과일 발육 상태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 사장님이 지난해 영양 관리 또 수확기 설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서 금년에 지금 이렇게 좋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년에 후지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액화가 굉장히 많이 폈어요. 예, 많이 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액화가 거의 안 보여요. 아마 정례를 액화 정례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화에 달려 있는 과일들 착과 상태가 지금 상당히 또 발육 상태도 좋고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주로 홍로를 주품종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리를 홍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후지도 우리가 액화를 좀 적극적으로 정례를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좋은 그런 초기 발육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국 기상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냉해 피해를 좀 상당히 많이 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라남도부터 강원도까지 냉해 피해를 상당히 심하게 받아서 물론 냉해 피해가 심하다고 해서 과일 숫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심화나 아니면은 입원화가 지금 냉해를 받아가지고 뭐 꼭지가 과경이 짧게 형성되다든지 아니면 아예 결실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금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수정된 것처럼 보여도 이게 꽃받침이 완전히 아물어들 때까지는 수술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수술이 빨리 망가지는, 즉 냉해를 심하게 받은 그런 과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어쩔 수 없이 과일을 달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과일을 결실을 시켰을 때 뭐 납작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형과가 된다든지 이런 과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개화 이후부터 약 한 달 동안 예. 이제 뭐 많은 기상 요건이 있죠. 예. 근데 이 중에 우리 사과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상 여건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광량. 광량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지금 저 기상 여건을 보면 전반적으로 온도도 낮았지만 네. 또 강우 일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요. 지난해보다 약 2일에서 3일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루에 일일 그 일조 시간이 10시간이 안 되는 이런 날이 약 11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날이 뭐 구름이 끼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그런 기상 여건은 지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우리 남원 지역의 일조 시간을 보면 약 89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해에는 약 145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한 89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50시간 정도 일조 시간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결실기 때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사과에서 상당히 그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하고 2023년 그리고 이제 피해가 제일 심했던 거는 아마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3년 동안 그 5월 달에 비가 상당히 자주 내려가지고 일조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적과할 때 1차 적과하고 약 유과기 때 일조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면 1차 적과 해놓고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 지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기낙과 현상, 준드룹이 발생할 수 있는 금년이 지금 그런 상당히 위험한 그런 기상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 피고 약 한 달 동안, 즉 만개하고 약 30일 동안 그래도 최소 일조 시간이 200시간 이상은 돼야 이런 조기낙과 현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제가 이렇게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렇게 일조 시간을 한번 기상청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160에서 17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금년에 지금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잎들이 탄소 도가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과일로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상 여건이 안 좋고 이런 주변 여건이 안 좋으면 이런 영년생 작물들은 과일을 생산하는 쪽보다는 영양생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과일하고 이 신초 생장하고 이제 탄수화물 양분 경합을 하게 되면 과일이 100% 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이때 발생하는 게 이제 조기낙과 현상, 준드룹 현상이거든요. 근데 금년 상황이 2018년, 2021년, 23년 이때 조기낙과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금년에도 이런 거 조기낙과 현상이 1차 적과 마무리하고 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적과를 뭐 지금 20 며칠경에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당겨서 1차 적과는 지금 뭐 과일 발육 상태가 좋기 때문에 조금은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대신 2차 적과는 조금 늦춰서 하는 게 좋아요. 금년처럼 이렇게 일조 시간이 부족한 해에는 1차 적과 마무리 해놓고 적어도 최소 한 10일 정도 아니면 뭐 그 이상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낙과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고 뭐 증상이 발생이 안 되면 뭐 2차 적과는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개화량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는 또 해거리가 또 심하게 온 그런 과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반적인 생산량은 조금 부족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라면 관리만 잘 하신다면 금년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